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9월 14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참 오랜만이다, 그죠? 월성 입현한 세상 5.15억, 상인 입현한 세상 4.88억. 한때는 7억이었는데, 옛날이요. 세종시 아파트 10억을 넘어갔던 것이 5억대에 거래되고 있다. 혹은 6억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충격적인 모습 보셨죠? 그것보다는 덜하다. 야, 그렇다면 과연 내가 5억을 들고 있다면 세종시를 사고 싶은가? 대구를 사고 싶은가? 이거 조금 고민된다, 그죠? 창인 화성파크 드림 4.5억, 거의 30% 가까운 하락인데요. 인근에 재건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락. 자, 이 부분 자주 짚어드립니다. 죽곡 한신 휴플러스 마이너스 27%. 요것도 나름 살기 좋은 지역에 괜찮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연경 동아 IBC 5.3억이 3.7억으로 자, 요거 2년차 아파트 2020년에 입주해서 이제 2년이 지났어요. 제가 지난번에 2020년에 입주 아파트는 과연 얼마나 재미를 봤을까 이 부분을 영상을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조사했을 때 매물도 잘 없었고 호가도 6억, 아마 6억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호가만큼 실거래는 찍히지 않았고요. 그 다음 3.7억, 요거는 근데 알고 보면 직거래였어요. 직거래. 근데 야, 이거 가족끼리 그러지 말자.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이 들 정도로 이 가격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 혹시라도 가족 간에 거래했다면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곡역 화성파크 드림 41% 폭락 대참사. 요게 가격이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부제목으로 바보가 바보에게라는 말을 한번 달아봤는데요. 자, 이만큼 떨어지는 가격에서 누군가가 물건을 샀어요. 근데 지금이 얼마큼 떨어졌는지 바닥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미국 상황이 간밤에 심상치 않았죠. 또 얼마나 떨어질지 알 수 없다. 지금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좀 암울한 상황이다. 야, 여기 비싼 가격에 샀는 사람한테 야, 이 바보야 하면서 여기서 누군가가 또 다른 바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금리라도 쌌다. 근데 지금은 금리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시장 상황은 이때보다 더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진 상황. 물론 많이 떨어진 부분 인정합니다. 아까 41% 같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이라면은 야, 나 그 전에 그 가격이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돈에서 충분히 사고도 괜찮은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올라버려서 못 샀다. 야,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야, 그렇다면 야, 그 정도면은 야, 괜찮지 않을까? 지금은 우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20% 하락 혹은 30% 하락 이런 하락들이 나왔을 때 집을 사야 한다면 야, 그래도 30% 정도 하락하는 가격에 사라. 물론 신고가 대비 그때는 그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30% 정도 하락한 가격에 야, 지금이라면 조금 그때와는 다르게 몇 달 전의 상황과 다르게 조금 망설여지긴 합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추석 연휴 때 야, 매물이 많이 줄어들었다. 야, 이제 다시 매물이 줄어들면 그 다음은 뭐다?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있겠지만 오늘 하루 만에 이만큼 상승. 이거 봅시다. 역대급 회복력입니다. 내일도 아마 매물이 다시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매물이 많이 줄어들었다. 누군가는 호재로 받아들일 것이고 누군가는 야, 휴일 동안 매물이 저렇게 많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악성 매물이 많이 쌓여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해 봐야 됩니다. 전세 물량도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 동안 많이 감소한 부분 하루 만에 많이 회복해서 9,100건대고요. 월세 많이 회복했죠. 전체 임대 물량도 많이 회복했습니다. 역대급 연휴치고 이렇게 큰 폭의 V자를 그리는 경우는 없었어요. 지난 추석을 한번 가볼까요? 차트가 매물이 많이 줄어들었다. 노란색 선 따라가 보시면은, 이때가 추석이었구나. 밑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도, 이때가 추석이었구나. 요런 느낌이잖아요. 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설에도 항상 요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설에는 항상 요런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역대급이다, 이거. 요 부분 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 팔리는 물건들이 계속 있다. 임대로 안 빠지는 매물들 결국은 다시 매물로 시장에 나와야 되거든요. 잠시 이 추세를 이탈하는 듯 보이는 착시 현상을 조금 불러올 수는 있지만 이 흐름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44건 신고되었어요. 도대체 휴일이 며칠이었나요? 달력 한번 볼까요? 잠깐만 보면은 야, 이거 10일, 11일, 12일, 13일, 13일까지 거의 뭐 한 4일치의 거래량이라고 보면 돼요. 4일치의 거래량. 물론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거래는 잘 없어요. 근데 거래 빨리 되는 것은 12일 날도 거래되는 곳이 있어요. 12일, 13일도 거래가 체결되기도 했었어요. 물론 지금 좀 추석 연휴 이후에 좀 정신 차리고 신고하는 부분까지 감안하면은
야, 그래도 아무튼 신고되는 물량이 많지 않다.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상태. 이제 거래 신고 남은 일자도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남았냐면은 한 11일, 12일. 근데 실질적인 거래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한 7일 정도의 물량이 있고, 나머지는 한 열대 건 정도 거래되는 수준이니까요. 거래량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8월보다 9월이 더 심각해진다. 8월의 거래량 지금 잠깐 한번 체크해보면요. 772건, 852건이 거래됐을 때보다는 거래가 많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이 거래량 추세로 가면 거의 900건대는 그래도 넘어가지 않을까. 900건대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1000건까지 가기는 힘들다. 1000건까지 도달하려면 지금 시점에 900건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시점에 한 100건 정도 더 플러스 되면 많이 가면 900건인데 아무튼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 근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요 9월의 거래량이에요. 9월의 거래. 현재 73건 지금 신고되고 있거든요. 같은 동일 기간을 찾아보더라도 야, 이거 800건 거래되었을 때, 요 800건 거래되었을 때 있죠? 800건 8월달 지금 제일 아래쪽이에요. 800건 거래가 마무리되었을 때 이 추세가 거의 140건이거든요.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9월 지금 추석 연휴 휴일 일수가 좀 많아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한 100건 정도 거래되었다 손 치더라도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9월의 거래량은 600건 선에서 머물지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자, 800건, 900건 살짝 늘어나려고 했는데 살짝 거래량이 증가하려고 했어요. 근데 서울이나 이런 것들 폭탄, 서울에 폭탄 떨어지는 거 느껴지시죠? 서울에 폭탄 떨어지면서 언론에서는 이 부동산의 상승의 주요한 동력 중에 하나는 심리라고 하는데 이 서울의 폭락으로 심리가 확 꺾여버리니까 이 9월에 살아나려고 8월달 살아났던 거래량이 9월의 거래량은 정말 600건에 머무를지도 모르겠다. 야, 근데 아직까지 제 방송 이거 구독 안 하고 시청 안 하는 분 계신가요? 하락론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구독 안 하고 시청 안 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작은 변화라도 빨리 하면서 조금이라도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하다. 내가 대응을 하고 싶더라도, 내가 팔고 싶더라도 시장에 매수자가 없고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꼴도 보기 싫다 하고 덮어두고만 있기에는 야, 지금 어디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앞날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월배 3정 그린코아 요거 23층 5억 7천 정도 신축에 그래도 나름 학군일지라고 불릴 만한 곳 가격 5억 7천. 그래도 근래 치고는 여기 탑층 제일 높은 층쯤 되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괜찮은 가격을 팔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은 가격인 것 같은 느낌. 월성 2편한 세상 요건 연식이 이제 몇 년 차인가 13년 차 정도 접어드는데요. 주위에 신축 아파트 아주 좋은 층의 가격이 5억 7천인데 월성 조금 오래된 곳 자 가격이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한때는 7억까지 갔었어요. 전세 가격도 한창 때는 5억까지 갔던 것이 최근에는 전세 가격 뭐 3억 2천 요렇게도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 상인의 2편한 세상 요 두 개를 제목으로 묶어봤었는데요. 상인 2편한 세상이 아마도 월성 2편한 세상보다는 인기는 조금 더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인기는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힐스테이트 다사역 신축 아파트 가격 조금 더 올라 있는 모습. 화성 그랜드파크 한 10% 정도. 요것도 10%밖에 하락 안 했어? 했지만 요 40평형 대형 평형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야 이거 꼭지를 한번 제대로 찍어보지도 못하고 남들은 다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다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내려왔을지도 모르겠다.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파트 세분업의 매역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인 화성 파크 드림 2단지 상인 센트럴 자이 나는 어쩌라고. 센트럴 자이 어쩌라고. 난 어떻게 나 어떻게 이거 아주 고가에 거래되는 물건도 한 건씩 띄엄띄엄 나오고 했었잖아요. 거의 그 가격에 사서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거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걸리는 물건인가요? 아마 상인 화성파크 드림 2개 정도 사는 가격이 되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만약에 지금 꿈꾸고 있는 분양가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매매 가격이 정말 10억까지 간다는 이야기, 대구 웬만한 아파트를 정말 다 10억 간다는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럼 감안해 본다면 또 저는 고민을 해봅니다. 상인 화성파크 드림 2개 살래? 센트럴 자이 1개 살래? 그렇다면 저는 2번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센트럴 자이 아니고 화성파크 드림으로 살짝 기울 것 같습니다. 무게추가 주택 한신휴 플러스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요. 준신축이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 최고 5억 8천까지 갔던 것. 층수도 같아요. 4억 2,700으로 거의 30% 가까운 하락이 나타났어요.
한 26% 정도 되죠. 매매가와 전세가 보시면 굉장한 괴리를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 한 10%밖에 안 떨어졌네 하지만 이것도 대형 평형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중흥 S클래스 포디움. 힐스테이트 다사역 가격 아까 신고가 높게 형성되는 것도 있지만 저층의 가격은 외곽지역의 느낌이 조금 나는 가격이죠. 연경 동아 IC 제목으로도 붙여봤던 아파트 5억 3천까지 갔던 거 가격으로 치면 거의 30% 정도 하락인데요. 요거 직거래라고 반드시 반길 많은 것도 아니다. 외곽에 저층의 가격, 여기 힐스테이트 다사요.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뭐 거의 얼추 차이 나지 않죠. 직거래라고, 물론 괜찮아 하고, 가족에게 넘겼다? 뭐 정확한 이력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유라동 우방 아이유쉘 가격도, 제법 큰 폭으로 떨어졌네요. 이것도 한 20% 정도 떨어졌어요. 층수까지 감안해 본다면, 뭐 그래도 어쨌든 층수 저는 세부적으로 보지 않으니까요.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거의 맞닿는 현상. 오랜만에 또 한번 표시해 볼까요? 오른쪽에 두 개씩 묶어보고 있는데요. 최고 전세가. 제가 전세 특집 다뤘던 부분 아주 유심히 그 부분은 정말 여러 번 보셔야 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하루하루 1일 영상으로 흐름을 쫓아가는 것도 필요했지만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2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앞날을 내다보고 만드는 영상 제가 자주 만들지는 않잖아요.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뭐 꼭꼭 집어서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영상들은 좀 저는 정말 나름대로 공을 많이 들였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봐요. 당장 눈앞에 일이 급급한 것인지 아니면 당장의 효과가 신경이 쓰이는 것인지 근데 조금 멀리 내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여기도 제법 큰 폭으로 거의 한 25% 30% 가리지 않습니다. 이 지역. 근데 수도권에 비하면 충격은 좀 덜한 느낌이죠. 오히려 덜한 느낌. 대곡역 화성파크 드림 거의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었어요. 그럼 이 가격이 어차피 이 가격이 언제 2017년, 16년 그럴 때 가격도 아마 하단은 요 정도 가격이었을 거예요. 상단은 3억 초중반 요 정도, 3억 초반, 3억 전후로 움직이고 있던 가격이 거의 퀀텀 점프를 해버린 상태. 거기서 다시 재빠르게 회복했다. 오를 때도 매수자가 많지 않았고 매매가 많지 않았고 내릴 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가격 하단 부분도 가격 지금 방송이 너무 길어져서 다 읊지 않을게요. 한 20% 거의 30% 정도 하락하는 것들 25% 요 정도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더 하단 부분도 생각보다 이거 비싸게 사는 거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한 고가 대비 한 10%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사는 물건들 이쯤이면 괜찮겠지 하는 사람 생각보다 정보 격차가 정말 커요. 정말 큽니다. 그 추석 때 아마 민심 좀 들어보셨으면은 분위기 썩 좋지 않다는 거 다 같이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그마저의 정보도 없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다. 그런 분들에게 저의 방송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이슈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량 정말이지 600건의 거래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600건대의 거래? 와, 거의 그 정도 거래량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율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아까 그 가격 제가 설명 제대로 안 드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가격 낮은 부분에 가격 할인율은 적은 금액, 적은 거래들 그런 것들도 제법 있습니다. 6억 이상 물건은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분양권 거래 8건 중에 신고가는 없었어요. 분양권 거래도 뭔가 거래량이 조금 주춤해지는 분위기예요. 규제 해제 이후에 정말 7월 달에 거래량은 300건도 뚫을 것처럼 움직였는데 그렇게 활발하진 않았고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9월 달에 이 거래 18건, 중개거래 18건 되는 동안 직거래는 7건에 거래되었다. 이거 아는 사람 아니면 정말 안 사줍니다. 정말 안 사줍니다. 평소에 인덕을 많이 쌓아놔야지 저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의 억 단위로 하락하는 모습들 동그라미만 빠르게 쳐볼게요. 1.8억 조금 덜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전세 거래인 줄 알고 잠깐 착각을 했네요. 고점 대비 아까 여기 1.8억 정도 떨어지는 서대구 KTX 영무회당 여기는 좀 특히 주의를 해야 되는 동네죠. 그냥 엄청 시리했거든요. 거기 차 타고 인장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대구역의 규모에 비해서 차후 더 많은 기차가 다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너무 미래의 호재까지 당겨와 버렸다. 마치 서대구역에 그 기차가 마치 동대구역처럼 많이 다닐 것처럼 그 정도의 호재를 다 당겨와 버렸다. 요게 조금
좀 많이 좀 빠진 느낌이 들고요. 제일 좀 충격은 아마 이게 아닐까요? 교대역 하늘채 뉴센트원 제 지인 드립을 항상 했던 것. 이거 막 7억 8억 간다고 했을 때 제 지인이 6억대만 6억 초만 와도 사겠다고 했는데 6억에서 떨어지니까 6억에서 5억 후반까지 밀리니까 제가 가격을 말씀드리면서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야 지금 아닌 것 같다. 지금 5억 후반대 지금 아닌 것 같다 했는데 그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4억 초반인데 4억 초반. 4억 초반. 그 외에도 뭐 두유 센트레벨 더시티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6억 천. 야 이거 상당히 괜찮네. 우와. 가격이 상당히 괜찮네가 아니고 왜 이렇게 비싸지? 요런 느낌 살짝 들잖아요. 근데 분양가가 미쳤어요. 분양가가 정말 미쳤습니다. 이 시청 들어오기 전에는 그 감삼 내거리인가요? 어디 거기 감삼역 있는 내거리에 여기에 아마 모델하우스 있고 여기에 아마 시청이 들어설 것이고 여기 아마 모델하우스가 몇 년 동안 있었던 거기가 두류 센트레빌 아닌가 싶어요. 여기 요 인근에도 모델하우스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거 물건이 빨리 안 팔려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막 분양 사무실이 계속 있다가 시청 호재가 터지자마자 나왔는데 야 사람들 누구나 눈독 들일만 하잖아요. 그 순간 보니까 분양가가 미쳐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거 6억 1천으로 팔려서 야, 이 시점에 가격 괜찮네라고 하는 약간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저거 거의 남는 거 없어. 거의 무피? 혹시 혹은 마피일지도 모르겠어요. 살짝 마피거나 아마 무피 정도 거래되는 걸로 보입니다. 전세 거래량 108건 중에 신고가는 3건 있었고요. 전세 거래 절벽 항상 기억하시고 전세 관련 영상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2.5 야 2.5 이거 돌려주기 힘듭니다. 이게 지금 제가 요즘에 좀 트렌드로 밀려고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 레버리지 투자 이게 야 이거 원수에게 권하라는 이 선물 투자 선물 혹은 막 QQQ 우리나라에는 없죠. 상품 우리나라도 있나요? 이거 막 2배 상품 우리나라 레버리지 상품이죠. 레버리지 상품 있죠. 이거 2배짜리 곱하기 2배. 근데 이거 막 3배짜리 상품 이런 거죠. 최소한 전세 거래를 했다. 갭을 끼고 투자를 했다. 이러면 최소한 3배짜리는 된다. 왜? 전세가율이 한 75% 정도 됐거든요. 심한 곳은 좀 낮은 곳은 한 50%, 50%짜리도 있네요. 수정구역 비싼 아파트도 50%. 이런 것도 아마 자기 자본 들어가는 거 대비로 따지면 모두 다 엄청난 레버리지 투자다. 기본 비싼 전세 가격을 받을 때는 좋았지만 그 돈을 융통해서 다른 곳에 사용했던 사람들은 또다시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자, 제가 오늘 좀 여러 페이지를 아마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신축의 가격 2억 후반, 그 다음 한 바퀴 남산 롯데캐슬 요건 평수가 달라서 요런 좀 제껴 놓을게요. 그 다음 수성 레이크뷰 2.6억 과거에 이런 전세가 생각 못했지 싶어요. 월배 2차 아이파크 2.8억 이 가격대가 제법 2억 후반대로 제법 많이 수렴되더라. 평수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교대역 하늘채 뉴센터원 아까 4억 초반에 거래되는 거 보셨죠? 전세 가격 2억 5천. 그 다음 올성 삼정 그린코아 최근 입주하는 전세 가격도 2억 5천 정도. 킬스테이트 다사역 2억 5천. 신축 아파트들 그렇게 전세 가격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다. 왜? 매물 이게 한 3,400개씩 나오는 물건이잖아요. 오늘 방송 너무 길어지네요. 매물이 한 방송 수성 연휴 위에 좀 기다리신 분들 궁금했던 소식들 조금 그래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곳에 전세 매물이 3,400개씩 나오는데 월세로 월간 달서구 지역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빤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세 어느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부분들 다뤄드렸던 이유도 아무리 신축 입주하는 곳이 많이 생기고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더라도 소진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즘 전세 비율이 굉장히 낮다. 역대급으로 가장 낮습니다. 지금 7월에 보시면은 요 초록색 선 있죠. 과거보다는 그래도 살짝 높을 때도 있었지만 전세 비율이 가장 낮아지고 있다. 전세 152건에 월세 100건. 역대급으로 좀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좀 두려워합니다. 전세를 두려워해요. 그 전세 무서우니까 더러우면 집 사라.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추후에 좀 대책 그리고 그나마 좀 안전한 전세를 좀 찾아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가급적이면 2+2까지 어느 정도 보장을 받으셔라. 지금 전세 입자가 그나마 좀 임차인이 그래도 갑이다. 그냥 갑은 안 돼요. 이 관계 속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속에서는 임차인이 갑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이때는 이런 혼란스러운 틈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우위는 좀 점할 수 있다. 누군가는 또 일본의 뭐 집값이나 이런 걸 가져가지고 아이고 그러니 평생 니는 월세나 살아라, 월세나 살아라 이렇게 막 그 공격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일본의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을 보유하는 순간 집값은 떨어진다. 왜? 감가상각의 개념이잖아요. 감가상각의 개념. 감가상각 때문에 내가 막 8억에 샀다. 몇 년이 지나니까 집값이 7억이 되더라. 1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이건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월세 사는 사람은 어떠냐? 월세 사는 사람은 이 집값이 1억이 떨어지는 동안 수년을 살았을 때 1억이란 비용이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야, 집을 사는 것이나 사지 않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네. 언젠가는 우리도 아마 이 감가상각이라는 부분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집은 나와 도는 상황으로 갈 수 있으니까. 2050년 대구 인구 얼마? 대구 인구 얼마라고요? 2050년에 아마 180만 명 정도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아파트 한 65만 개, 내년 내후년 입주하고 나면 한 70만 개, 조금 더 지나면 한 2050년쯤 되면은 아파트 한 85만 개, 언젠가 또 집은 지을 거예요, 또. 지금은 분위기가 안 좋지만, 또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면 또 아파트 지을 거예요. 이게 한 80만 개까지만, 한 85만 개, 이 정도까지만 가고라도 가구당 인구수 비율을 해보면은, 야, 1인당 1집을, 1인당 1아파트를, 1인당 1아파트가 아니고, 한 가구당 한 아파트를 소유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집 남습니다. 대구에 아파트 저 정도 개수 한 60만 개, 65만 개 정도 되고, 지금 일반 주택도 한 30만 개가 돼요. 뭐 단독 및 다가구 주택, 얘들 한 30만 개? 아니다. 요 통계는 대구시 통계 영감이 있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텐데요. 얘들도 한 2, 30만 개 돼요. 그럼 여기 주택을 아무도 사람이 안 산다는 가정하에 아파트에 다 살 수 있을 만큼 집이 많아요. 그만큼 집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겠죠. 인구가 줄어드는 거 굉장히 지금 잘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얼마 몇 년 전에도 지금 대구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집값은 계속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른 시절로 가고 있다. 정말 감가상각이 언젠간 도입될지도 모른다. 예. 그리고 내가 또 추가로 집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내가 자본이 좀 넉넉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외곽에 있는 거, 내 돈에 맞춰서, 내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듯이 내 돈에 맞춰서 어떤 집을 산다. 이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좀 엄밀하게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졌어요. 평균 전세 가격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요. 거래 어쨌든 이거 진짜 노빠꾸죠, 노빠꾸. 근데 지금 미국의 1% 상승, 이거 울트라 금리 지금 2.5%에서 울트라 리스크 아니고 울트라 스텝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좀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간다. 간밤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 8.1% 상승. 근데 요 예상치를 살짝 웃돌았어요. 8.3%. 이건 도찐 개찐인데 아무튼 시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는가 봅니다. 왜 요거 차이 0.1%밖에 차이 안 나는데 사람들 잔뜩 기대하고 있었어요. 시장의 예측치는 8.1%였지만 유가가 그 기간 동안 거의 20% 가까이 고점 대비 한 20% 정도 100불 기준으로 봤을 때 80불 초반까지 밀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유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플레가 좀 주춤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말의 기대감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유가가 이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이거 정말 모르겠다. 오늘 뒷부분 좀 건너뛰어야 되겠어요. 4기 이상 거래 비중 줄어들고요. 월세 거래량 많고 월세가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 월세 가격도 어느 정도 꼭지를 찍었다. 그럼 월세 가격은 무조건 높으냐? 무조건 높아지기만 하느냐? 아닙니다. 이게 약간 시간차가 있어요. 매매가가 여기 있죠? 매매가입니다. 자, 전세가가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전세가가 있어요. 전세가가 밑으로 한번 추락을 했어요. 지금 이 전세가 추락한 전세가에 맞춰서 월세의 전월세 전환율을 반영해서 월세 가격을 매긴다고 봤을 때 그러면 바뀐 전세가, 낮아진 전세가를 기준으로 환산해 본다면 이렇게 턱없이 높아질 리는 없어요. 근데 시각차가 좀 있어요. 전세가가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믿고 전세가가 조금 떨어진 상태라고 생각하고 요걸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가격이 좀 높아지는 현상이 있지만 전세로 사는 것보다 월세로 사는 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턱없이 높아질 이유는 없다.
낮아진 전세가에 발맞춰서 월세가도 낮아질 것이다. 금리가 올라가면 월세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현상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가 당연히 더 낮아집니다. 전세 가격이. 그럼 이 낮아진 전세 가격에 발맞춰서 월세가가 적정하게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지금 명확한 기준들이 잘 없어요. 전세 전환율 뭐 3.5%, 누구는 4%, 누구는 4.5%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지만 요거는 협의사항이다. 누가 더 우위에 있냐에 따라서 4.5가 선택될 수도 있을 것이고 3.5가 선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월세 보증금 지나가고요. 임대거래 절벽 현상 아주 엄중한 상황. 네, 방송이 많이 길어졌네요. 시청 감사합니다.